자, 이번 시간은 직장통합방위협의 보겠습니다. 1항은 두고 된다, 강제규정이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2항은 직장의 범위와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문대죠, 법문대. 이 법문대는 예비군법에서도 나왔죠, 법문대. 예비군법에서는 여기 이제 구체적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올 뿐이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시행령 구조, 직장협의회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 즉 범위와 운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시행령 구조에서는 범위를, 그 다음에 10조에서는 구성과 운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중상, 중대 이상은 무조건 둬라. 그래서 강제 규정이죠. 소대급도 원하면은 둘 수 있다. 해서 이건 재량 규정이다. 소대급 원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산업단지도 하면 둘 수 있다. 그러죠. 둘 수 있다. 그래서 재량 규정이다. 그 재량 규정 기구 3개 얘기했죠. 소대급 원이 있다. 산업단지도 둘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협의회 통합 운영에 가면은 통합 운영 둘 수 있다. 나머지는 강제 규정이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이거는 뭐 중대급을 소대급으로 이렇게 가끔 나오는데 이거는 금방 식별이 되고요. 소대급을 원하면 두어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으로 나오는 것도 잘 주의하십시오. 자, 시행령 10조로 넘어갑니다. 자, 10조는 예비군법이나 통방에서나 구성인원은 동일합니다. 예간지, 예비군 부대장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간부급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 예간지로 나오죠. 그런데 예비군법에서는 예간임으로 나오죠. 지명이 아니라 임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시면서 이게 지명이었나 임명이었나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이것은 예간지 예간임에서 예간임은 예비군법의 이응 예로 잡으시고 이건 지읒으로 잡으시든지 아니면 예비군법을 먼저 배웠으니까 이응으로 잡고 여긴 지읒으로 잡든지.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간부 생략 들어가는 게 이게 고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예비군 부대장과 해당 직장이 간부 중에서 간부가 생략되면은 해당 직원 중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자, 다음 2번은 심의사항입니다. 심의사항. 심의사항은 이 직장협의회 심의사항과 산업단지 심의사항이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못해요. 2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직장협의회는 방위 대책 및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까지 방지 수시다. 근데 산업단지는 방위 대책 및 그 지원 계획 수립 시행은 여기서 빠진다. 이렇게 해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영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과 육성 운영 경비에 관한 사항.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영육지로 잡으시고 여기는 유경 경비. 아무래도 산업단지는 돈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경비가 나오면은 이게 산업단지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사망회의는 지금까지 동일하죠. 정임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딱 한 차례, 임시회의는 의장만 소대의청이죠. 의결 정족수는 제출 과반수 동일하게 간다. 자, 다음 산업단지 가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산자중 통편 이거 예비군법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비군법에서는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반면에 통합방위법에서는 둘 수 있다, 재량 규정이다라는 것을 좀 구분하시고요.
이항 의장과 위원은 예비군법이나 통합방위법이나 동일합니다. 산관 의장은 산관대자 대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위원은 예간대위해서 예비군법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십시오. 다음에 심의사항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사항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산업단지 운영에 관해서는 지직준에서 준용한다 이렇게 하는데 지직준을 준용하여 통장이 정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응용해 가지고 산업단지의 회의는 정임 구분, 정기회의는 분기 따간 차례, 임시회의는 의장만 필요하다고 이런 규정이 들어와도 된다. 왜냐하면 준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응용 들어오는 것도 대비를 하십시오. 자, 7호는 7조 협의회 통합 운영인데 여기는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직장협의회는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운영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예비군법의 방위협의회. 예비군법에는 중앙방위협의회가 없다는 점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는 중앙민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민방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직은 대령 방중지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잡으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자꾸 좀 깊이 들어가가지고 중앙협의회는 방위협의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제대급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곤 하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뭐 딱히 어떻게 서로 연결시킨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출제되는 건 어렵고요. 여기서 재량 규정이라는 것을 좀 더 잡으시고 예비군법에 중앙방위협의회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통합방위본부 보겠습니다. 통합방위본부도 1항은 둔다, 강제 규정이다, 재량 규정 아니다. 2항은 본부장과 부본부장을 두는데 각 1명씩을 두되 본부장은 합참의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작전본부장이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전본부장의 직책은 3개다. 그래서 첫 번째 중앙협의회 간사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중앙간부라고 그때 공부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통합방위본부 부본부장 역할을 하고요. 또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 실무위원회가 있어요. 실무위원회에서는 의장이 부본부장이 된다. 그래서 합참작전본부장의 직책은 3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번에 부본부장이 작전 업무를 총괄하는 참모부서의 장이 된다.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근데 왜 같은 용어를 안 쓰고 이런 용어를 쓰냐 이렇게 하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어쨌든 같은 사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3항은 이제 분장사항으로 가는 거죠. 심의사항이 아니에요. 통합방위본부나 지원본부는 현행 작전기구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분장해서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정대 종작 B로 잡으십시오. 정책, 대위태세, 그 다음에 종합분석 및 대비책 수립, 짝훈 지출 및 개수시 조통, 그 다음에 B 관계기관 B로 잡아서 B 협조, 사집사 협의 조정. 그래서 종작 B, 정책 수립 조정, 정수조. 대는 대비 확감. 3번 종은 종합 분석 및 대비책 수립. 작은 작훈 지출 및 개수시 조통. 그리고 B 협조, 사집사 협의 조정까지도 잡으십시오. 이 내용들이 좀 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심의상 분장상 고를 때
이 통합방위 정수조는 중앙협의회의 통합방위 정책하고 헷갈리니까 이거 잡으시고요. 여기 대비 확감은 통합방위 대비책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이것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짝훈 개수시조통은 통합방위 짝훈 지침과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르는데 헷갈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사항을 명확히 잡아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심의사항, 분장사항 고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사항은 실무의 설치 목적입니다. 실무의는 정부의 원활한 업무 협조 그래서 둔다, 강제 규정이다. 그래서 중앙에는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두고요. 지역에는 지역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두는데 명칭은 그냥 여기는 실무위원회라고 앞으로 명칭을 쓰고요. 그 다음에 지역통합방위 실무위원회는 지역실무위원회라는 용어를 쓴다. 자, 5항 구성과 운영을 정하는 것은 대령이다. 그래서 구운대 이게 중앙협의회에서는 운대였죠. 구성은 이미 위원들하고 의장하고 위원하고 다 이미 구성을 법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구성은 얘기를 안 하고 운대. 근데 통합방위 본부는 구운대다.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행령 12조는 통합방위 대비 확감에 대한 내용이죠. 이 근거는 여기 통합방위 대비 태세 확인 감독에 대한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1항은 본부가 할 일을 좀 얘기를 하는 거고 2항은 본부장이 할 일을 얘기를 한다. 이걸 좀 구분하세요. 왜냐면 이 나중에 통합방위 본부나 통합방위 본부장이나 이 가로로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고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항은 본부가 할 일, 2항은 본부장이 할 일이다. 그래서 1항 이제 본부가 할 일은 뭐냐면 대비 확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기 검지를 하라는 거예요. 정기 검열 및 지도 방문. 이거를 언제? 매년 딱 한 차례. 자, 한 차례 이상으로 붙는 것은 세 군데 이미 공부를 했죠. 필요할 때 수시 검지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좀 구분해야 될 것은 효과적이라는 용어예요. 효과적. 왜냐하면 예전에 출제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자, A에 들어가는 것을 효과성인지 효율성인지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줘버렸어요. 이 문제 풀면서 사람들이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이 효과성인지 효율성인지 내용은 뭐 같은 말 같은데 답은 또 골라내야죠. 그래가지고 상당히들 고민하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여기 답을 보면은 이 A에서 승부를 안 짓더라도 C나 이 D에서 승부가 나기 때문에 고를 수는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시험 보는 순간에 그렇게까지 판단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한 문제를 틀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는 이 한 문제에서 당황을 해가지고 이 114번을 풀고 115, 116을 완전히 시험을 망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 통합방위법에서 효과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효율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효과적으로 나오는 부분과 효율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구분 안 해놓으면 아까 같은 문제에서 상당히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나오는 게 더 적어요. 숫자가 딱 3번 나옵니다. 통합검에서 효과적, 그리고 나머지 통방법에서는 무조건 효율적, 효율성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 효과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효과적이 이제 통합검인데 뭐냐면, 자, 통합
통합방위 대비태세에서 확인 감독에서 이게 효과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통합방위 본부는 하면서 나올 때 통합방위 대비태세 할 때 통. 그 다음에 합은 합동상황실 얘기할 때 효과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검은 어디서 나오냐? 검문소 설치 운영에서 효과적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효율성, 효율적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좀 구분해 놓으세요. 통합검을. 자, 다음은 2번입니다. 2항. 2항은 이제 본부장 할 일이라고 그랬죠. 자, 본부장 할 일은 태세를 확립하고 여기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계부기와 작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계부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태세 확립은 직접적인 작전에 참가를 하지를 않았더라도 평상시 지원 분야를 탁월하게 한 데를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작전에 있는 현저한 공이 있는 계부기는 실제 작전에 뛴 사람들을 얘기를 하겠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포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반드시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거예요. 본부장이 직접 보고받고 그래 그 표창 줘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실무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공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포상을 하는데 이것도 포상을 건의하는 거지 포상을 직접 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통합방위 본부장이 상대하는 데가 정부 각 기관 다 상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포상을 할 수가 없고 정부의 포상을 건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 앞으로도 실무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관세짝시 포문 취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네 개는 반드시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가 생략이 되면은 오답이다. 그리고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거치는 것을 지역실무위원회에 거친다. 이렇게 오답도 나오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관세짝시 포문 취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무위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관세짝시 포문 취약이고 지역협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은 상실통이라고 그랬죠. 자, 관세짝시는 뭐냐면은 나중에 통합방위 작전 관할구역에 가면 관할구역 세부 범위 및 작전의 시행 이거는 반드시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치라는 거예요. 이게 관세짝시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에 관련된 것도 지금 방금 한 거죠. 태세 확립의 계부기와 작전의 계부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이 실무위원회 거쳐를 생략이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문책 요구에 있어가지고도 문책은 반드시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게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취약 지역 선정 관련해 가지고 둘상 시도에 걸쳐 있거나 국가적인 통합 대비책이 필요한 지역은 반드시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래서 관세짝시, 그 다음에 포상과 관련해서, 그리고 문책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취약 지역 선정 관련해서는 반드시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그래서 관세짝시 포문 취약을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행령 13조 이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령으로 얘기하는데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1항에서는 실무위 의장과 위원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의장은 부본부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합참 작전본부장은 중앙협의회 간사가 된다. 그 다음에 통합방위 본부의 부본부장이 된다. 그리고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 부자가 생략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고수다가 돼요. 그래서 이 부자를 꼭 보십시오. 의부를 꼭 보십시오. 다음에 위원은 통장이 지명하는 부장급 장교. 그런데 여기서 인원수가 없어요. 2호는 중앙위원 A라고 봅시다. A 지명 국장급 딱 1명. 각 관계기관은 B라고 보라고 그랬죠. B 지명 국장급 공무원 1명. 그래서 반드시 1호는 인원수가 없다. 그 다음에 2호, 3호는 A 지명, B 지명 국장급이다. 이게 또 과장급으로 출제가 또 잘 됩니다. 다출해요. 자, 이 항에서 이 항은 이제 심의사항인데 심의는 무엇을 심의하느냐? 이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 심의하는 것은 대개 A 포문, 즉 대비책, 그 다음에 개정, A 각 부처 간 조정, 포상과 문책 요구 해서 대개 A 포문. 이거는 실무위원회 사전심의, 위임된 사항심의, 관계기관과 협조, 사위 B 협조와 또 구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고 가야 될 게 이 문책 요구예요. 문책 요구. 이 문책 요구에서 요구가 생략이 되면은 오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통장은 포상 권한도 없지만은 문책 권한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상은 건의고 문책은 요구라는 용어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출제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자, 문책 요구에서 요구가 생략되면 틀린다. 반드시 문책 요구 여부로 가는데 문책 권한이 없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통합방위 본부장은 조사 결과 등을 보고받으면 자,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것도 아까 관세짝시 포문 취약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문책 여부를 결정한다가 아니라 문책 요구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구가 생략이 돼서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응용이 돼가지고 문책을 결정하였다. 그러면 문책 여부 중에서 이 여가 하려고 부가 아니 될 부죠. 그러니까 문책을 결정하였다. 그러면 여부가 생략이 돼도 되는 거예요. 문책을 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책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문책 요구를 거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응용이 하면 맞는데 정확한 표현은 여기는 문책 요구를 결정하였다. 이렇게 가야죠. 문책 요구를 결정하였다. 그 다음에 여기는 문책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문책 요구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해서 여부가 여기선 생략이 돼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였다로 나올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보시고 문책 요구다. 문책이 아니다. 라는 것까지 해서 이 요구가 들어가는 것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A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사항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는 사람들이 A라는 것은 사람을 고르라는 것인가 보다 해서 A는 쭉 내용을 보니까 A 통장이네. 이렇게 통장을 고르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1번을 보니까 훈련을 실시한다. 이거 통장 업무 맞고, 그 다음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통장 맞고, 그 다음에 조사를 위하여 합동 조사를 요구하거나 이거 통장 맞고,
그 다음에 조사 결과 등을 보고받으면은 문책, 이거 통장 맞고, 뭐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장을 고르라는 요구사항인 줄 알았는데, A 1번, 2번, 3번, 4번이 다 통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당황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뭘 잘못 읽었나 해서 다시 이제 읽는데, 이게 이제 보인 거예요. 문책 여부. 여기서 문책 요구가 빠졌죠. 요구 여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를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A를 고르라는 것이 아니고, A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문책 요구 여부. 여기서, 답을 찾았어요. 이 답을 찾고, 상당히 이 순간에 긴장이 되는 바람에, 다음 문제서부터 또 망했어요. 우리 시험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당황을 시키고 하면은 다음 문제에 가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시 시험 본고사 풀다가도 당황되는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서 하여튼 컴다운 하여튼 빨리 이것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안정시키는 방법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이게 당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빨리 인지를 하셔야 된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당황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조상님 저 시험 끝나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상님 탓을 하는 방법도 또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이렇게 당황하는 것을 좀 자제를 좀 해주시고요. 자, 다음에 3항은 회의를 얘기를 하는데 이 회의는 똑같습니다. 정임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딱 한 차례, 임시회의는 의장만 필요할 때, 의결 정족수는 제출 과반수 이렇게 간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실무위원회는 한 차례 이상인데 왜 중앙실무위원회는 딱 한 차례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겠지만은 실제로 지역협의회는 성격들이 다 틀린 기관들이기 때문에 한 차례 이상 협의를 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 많고 중앙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그 전에 사전에 어떤 협조회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한 차례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3스타 이게 부본부장이 3스타인데 3스타 모아놓고 매번 뭐 갑론을박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국장급 선에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서 결정된 것을 회의를 하기 때문에 분기 딱 한 차례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한 차례 이상 3개만 기억을 좀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사항은 여기 지금 법에서 얘기한 사항 외에 사항은 누가 정하느냐. 외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해서는 통합방위 본부장이 정한다. 자, 이 말을 가지고 여기서 지직준을 준용하며 외 통장이 정한다. 이런 데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단지는 그냥 지직준 끝. 그리고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는 외조운 통장까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장도 뭐 중앙협의장, 또는 대통령령 이런 걸로 오답이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실무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중앙실무위원회와 지역실무위원회에 한번 비교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앙실무위원회는 소속이 통합방위 본부다. 지역실무위원회는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시군구 이상이다 라고 보시고요. 목적이 중앙은 정군의 업무 협조 및 통합방위 업무의 원활한 수행, 그리고 지역 통합방위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 처리, 목적은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구성과 운영을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건 중요합니다. 구성과 운영은 대령으로 정하고 여기서 정하지 못한 것은 외 조직과 운영은 통장이 정한다. 외조운 통장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지역협의회는 반드시 지역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해서 구은협 의장 이게 계속 강조드리면 상실통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 의장은 여기는 부본부장인데 지역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조례에 따른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위원은 통장이 지명하는 부장급 장교 통상 이제 투스타급이 되는데 인원수가 없어요. 그러나 A, B 지정은 국장급 딱일명 이게 과장급으로 잘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지역은 지역 조례에 따르고 이제 심의하는 것은 중앙은 대개 A 포문 그리고 이 중에서 관세짝 시 포문 취약은 반드시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지역통합방위 실무위원회는 사위 비협조 사전 심의 위임된 상의 심의 관계기관과의 협조 사위 비협조다. 회의도 틀리죠. 회의는 여기는 정임 구분 분기 딱 한 차례 여기는 분기 한 차례 이상 정조의결수는 제출 과반수 여기는 지역 조례 해가지고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